나 누군지 몰라? 그 여자의 비명이 라운지 전체를 찢었습니다. 나 이 백화점 사장 부인이야. 내 전화 한 통이면 너 같은 건 오늘 당장 자를 수 있어. 저는 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갑자기 명품백을 들어 올렸습니다. 퍽! 명품백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라운지가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죠. 무릎 꿇어. 그 여자가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빌어. 그럼 봐줄 수도 있으니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뺨에서 뭔가 흘러내리는 게 느껴졌지만 닿지 않았어요. 무릎을 꿇지도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몰랐어요. 지금 누구의 뺨을 때린 건지. 라운지 구석에서 낡은 점퍼 차림의 노부인 한 분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그분이 왜 주먹을 부들부들 떨고 계신지. 그리고 일주일 뒤 창립 30주년 기념식 무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요. 설거지, 산책할 때, 잠들기 전 이어서 듣기 편하게 지금 구독만 눌러두세요. 우리네 사연극장이 다음 편을 자동으로 챙겨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백화점을 호수 위에 떠있는 우아한 백조처럼 바라봅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은은하게 흐르는 클래식 음악, 그리고 언제나 미소 짓는 직원들. 겉보기엔 한없이 평화롭고 고상하니까요. 하지만 백조가 헤엄치고 있는 수면 아래를 본 적 있으신가요? 가라앉지 않으려고 처절하게 물갈 퀴즈를 해대고 있다는 걸 사람들은 모릅니다. 저는 그 치열한 물밑 전쟁터의 최전방 지휘관, 해온 백화점 VIP 라운지 총괄 매니저 서지우입니다. 주말 오전 9시 반, 오픈까지 30분 남은 라운지는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저는 직원 대기실 전신 거울 앞에 서서 유니폼 매무새를 점검했습니다. 블라우스 카라가 정확히 1cm 접혀 있는지, 명찰이 왼쪽 가슴 중앙에 반듯하게 달려 있는지 하나하나 손끝으로 확인했죠. 그리고 미소 연습, 검지와 중지로 양쪽 입꼬리를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굳어있던 볼 근육이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사무적이었어요. 다시,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번엔 조금 나았지만 미소가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완벽한 서비스란 결국 이 한 문장을 얼마나 진심처럼 들리게 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 연습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유리문 너머 복도에서 천천히 걸어가는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수수한 회색 점퍼에 편해 보이는 운동화. 어깨까지 내려오는 은빛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대충 묶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수행원도 없이 혼자서 복도를 걷고 있었죠. 한영애 회장님. 이 거대한 해운 백화점의 주인이셨습니다. 오픈 전에도 영업 중에도 백화점 전체를 수행원도 없이 직접 체크하십니다. 회장님은 복도를 걷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유리문 너머로 저를 보셨습니다. 저도 그분을 보았습니다. 찰나의 순간 저도 모르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입술을 살짝 깨물며 그 떨림을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도 고개 한번 까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시선을 거두시고 다시 걸어가셨고 저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거울로 눈을 돌렸습니다. 저렇게 평상복을 입고 현장을 잠행하실 땐 절대 아는 체하지 않는 것, 눈이 마주쳐도 모르는 척하는 것, 그것이 우리 백화점의 철칙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가끔 이렇게 평범한 고객처럼 매장을 돌아다니셨습니다.
직원들이 고객을 어떻게 대하는지,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려는 거였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긴장해야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회장님의 눈이 지켜보고 계실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건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신뢰 같은 것이었습니다. 현장을 아시는 분이 위에 계시다는 안도감이랄까요. 복도 끝에서 회장님의 뒷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손끝의 떨림은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번엔 완벽했습니다. 저는 유니폼 자켓의 단추를 한 번 더 매만지고 라운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오늘도 물밑에서 쉼없이 물깔 퀴즈를 해야 하는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라운지가 문을 열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10시 정각. 첫 번째 고객이 들어오기 전 저는 테이블마다 놓인 꽃장식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백합의 꽃잎이 살짝 시든 것 같아 각도를 조절하는데 홀 구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막내 직원 미나와 동료 2명이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긴 했지만 조용한 라운지에서는 다 들렸죠. 선배님, 들으셨어요? 최영훈 부사장님이 사장 되시면서 라인 싹 물갈이 된대요. 미나의 목소리였습니다. 눈을 반짝이며 마치 연예인 가십이라도 전하듯 신이 나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이제 진짜 뒷방 늙은이 신세라던데요. 옆에 있던 동료가 미나의 팔을 쿡 찔렀습니다. 야, 조용히 해. 그래도 회장님은 회장님이야. 저는 꽃병을 내려놓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듣고 미나가 움찔하며 돌아봤습니다. 미나 씨, 저는 일부러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고객님들 들어오시는 공간이야. 입 조심해. 회장님이 힘이 있든 없든 우리가 모셔야 할 건 고객이야. 알겠지? 미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돌아서자마자 미나가 입을 삐죽거리는 게 유리에 비쳤습니다. 동료들끼리 눈짓을 주고받는 것도요. 어린 친구들이니까 라고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직 이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저러는 거라고요. 하지만 씁쓸한 기분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런 대화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해온 백화점에 이상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건 최영훈 부사장님이 사장으로 승진한 직후부터였습니다. 전문 경영인 출신인 그는 취임하자마자 자기 사람들을 곳곳에 심었고 회장님의 측근들은 하나둘 밀려났습니다. 회장님께서 은퇴를 준비하신다는 소문도 돌았죠. 사실인지는 몰랐지만 분위기만 봐도 권력의 추가 어디로 기울고 있는지는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파도는 제가 있는 VIP 라운지까지 밀려들어왔습니다. 점심시간 직전 저는 직원 휴게실에서 간단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박 팀장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언제나 기름기 흐르는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고 다녔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윗사람 앞에서만 허리가 90도로 꺾이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죠. 오늘따라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손에는 오늘 아침 신문이 들려 있었고요. 휴게실에 있던 직원 5-6명이 일제히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자자, 주목. 박 팀장이 신문을 펄럭이며 소리쳤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봤어? 최영훈 사장님 기사가 일면이다. 해온 그룹의 새 시대를 열적임자. 뭐 이런 헤드라인이야. 그는 신문을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으며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이 안 와? 이제 해온의 실세는 최 사장님이라는 거야. 회장님은 이름만 회장이지
실권은 다 넘겼다는 말이야.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박 팀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이 이상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건 충성심이 아니었습니다. 기회주의자의 눈빛이었죠. 박 팀장은 목소리를 한층 높였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제부터 매뉴얼 따위 융통성 있게 해. 특히 사장님 라인 VIP들 오시면 개를 데려오든 담배를 피우든 무조건 오케이다. 토 달지 마. 알았어?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팀장님, 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손에는 며칠 전부터 준비해뒀던 서류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박 팀장의 눈썹이 실룩거렸습니다. 뭐? 저는 서류를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여기 지난달 고객 불만 사항 반영한 수정 매뉴얼입니다. 라운지 내 반려동물 동반이나 흡연은 다른 VIP 고객분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항목이에요.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고객들이 이탈합니다. 박 팀장은 서류를 받아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손등으로 휙 쳐냈습니다. 철퍼덕. 서류가 바닥에 떨어지며 종이들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굳은 표정으로 그 종이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야, 서지우. 박 팀장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제 코앞까지 들이밀어졌습니다. 너 진짜 눈치 안 챙길래? 너가 그러니까 만년 그러고 있는 거야.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윗사람 비위 맞출 줄을 모르니까 맨날 제자리지.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 고고한 척 역겨우니까 그만해. 솔직히 다들 불편해하거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하면 더 길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박 팀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검지로 제 어깨를 콕콕 찌르며 말했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에 사장님 사모님, 배수정 여사님 오신다. 알지? 너 그 앞에서 또 원칙이니 규정이니 떠들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그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습니다. 무조건 기어. 뭘 시키든 네 알겠습니다. 이것만 해. 알았어? 저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 팀장은 혀를 차며 휴게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남은 직원들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주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다시 정리하며 구겨진 모서리를 펴는데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분한 것도 맞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감정은 따로 있었습니다. 외로움이었습니다. 이 넓은 백화점에서 원칙을 지키려는 사람이 저 혼자뿐인 것 같은 기분. 제가 틀린 건지 세상이 틀린 건지 헷갈리는 그 막막함. 그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정리한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휴게실 한쪽에서 커피 머신이 윙윙거리는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와 함께 있던 직원들은 하나둘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거들지 않았습니다. 박 팀장에게 찍힐까봐 무서웠겠죠. 이해는 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해가 외로움을 덜어주지는 못했습니다. 포기하면 편하겠죠. 박 팀장 말대로 그냥 고개 숙이고 비위나 맞추면 적어도 이렇게 혼자 고립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파일에 끼우며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뭐래도 제가 지키고 싶은 건 지킬 겁니다. 그것이 이 배가 아무리 흔들려도 제가 갑판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그날 오후 VIP 라운지에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입구 데스크에서 오후 예약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쪽에서 요란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찍어대는 소리와 함께요. 3명의 여성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가운데 선 여성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는데 온몸이 명품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손가락마다 반지가 끼워져 있었고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가 번쩍였습니다. 선글라스를 실내에서도 벗지 않은 채 양옆의 친구들에게 뭔가를 자랑하듯 떠들고 있었죠. 내가 여기 VVIP야. 그냥 따라와. 내가 다 해줄게. 그 목소리가 라운지 입구까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주변의 다른 고객분들이 인상을 찌푸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배수정, 최영훈 사장의 부인이었습니다. 박 팀장이 오전에 그렇게 신신당부했던 바로 그 사람이죠. 저는 자세를 바로잡고 데스크 앞에 섰습니다. 아무리 사장 사모님이라 해도 입장 절차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것이 제가 지켜온 원칙이었으니까요. 세 사람이 게이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회원 카드나 앱 바코드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정 여사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뭐? 그녀가 선글라스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너 나 몰라? 저는 미소를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회원 확인은 모든 분께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수정 여사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나 배수정이야. 최영훈 사장 사모. 주변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뒤에 서 있던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저는 허리를 숙였지만 물러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규정상 실물 카드나 모바일 인증이 없으시면 입장이 어렵습니다. 다른 고객님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요. 순간 수정 여사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 그녀가 친구들을 돌아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얘 좀 봐라. 사장 사모한테 카드 내놓으라는 거야. 지금. 친구들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세상에 요즘 직원 교육이 어떻게 된 거야? 글쎄 말이야. 눈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수정 여사가 다시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한 발짝 다가오더니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진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야, 잘 들어. 내 얼굴이 카드야. 내 얼굴이 명함이고 보증수표라고. 알아들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더 화를 돋운 모양이었습니다. 수정 여사가 검지를 들어 제 가슴에 달린 명찰을 툭툭 찔렀습니다. 손톱 끝이 명찰을 넘어 제 가슴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서지우?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읽으며 그녀가 비웃었습니다. 이름 외웠어. 너 내가 남편한테 전화 한 통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오늘 중으로 짐 싸게 해줄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표정에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때 수정 여사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제 어깨를 밀쳤습니다. 퍽! 생각보다 강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간신히 데스크 모서리를 잡고 쓰러지지 않았지만 무릎이 꺾이는 바람에 자세가 흐트러졌습니다. 들어와, 얘들아. 수정 여사는 막무가내로 게이트를 밀고 지나갔습니다. 정말 급이 떨어지네. 직원 수준 좀 봐. 친구들이 킥킥대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저는 데스크를 붙잡은 채 그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물리적인 통증보다 더 뜨거운 것이
뺨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모멸감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고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밀쳐지고 조롱당하고 아무런 대응도 못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저는 흐트러진 유니폼 자켓을 여미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목을 가다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때 시야 끝에 뭔가가 스쳤습니다. 로비 쪽 기둥 뒤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회색 점퍼에 낡은 운동화, 손에는 작은 쇼핑백 하나. 아침에 복도에서 스쳐 지나갔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한영애 회장님. 회장님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평소에 온화한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눈빛이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꽉 다물어져 있었고 쇼핑백을 쥔 손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한 발짝 회장님이 이쪽으로 걸음을 떼려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오시면 안 됩니다. 저는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려 미소를 만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라는 신호였습니다. 제발 그냥 지나가 주세요. 라는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회장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더니 이윽고 입술을 깨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등을 돌리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기둥 뒤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회장님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아야 합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지금 회장님이 나서시면 제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사람들은 제 능력이 아니라 뒷배경을 볼 것이고 저는 영원히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죠. 그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이 자리에 섰고 제 힘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뜨거운 것이 눈 안쪽에서 차올랐지만 저는 고개를 들고 다시 데스크 앞에 섰습니다. 다음 고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목소리는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요. 그 일이 있은 후 배수정 여사는 매일 라운지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우연인가 싶었습니다. 사장 사모님이니 자주 오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를 괴롭히러 오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날, 수정 여사가 창가 자리에 앉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직접 서빙을 했습니다. 최대한 정중하게 흠잡을 곳 없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고객님. 수정 여사는 대답도 없이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더니 갑자기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철컥. 컵이 기울어지며 얼음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투명한 얼음 조각들이 대리석 위로 흩어지며 차가운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 손이 미끄러졌네. 수정 여사가 천연덕스럽게 말했습니다. 눈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죠. 서 매니저, 와서 좀 닦지? 저는 아무 말 없이 걸레를 가지러 갔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걸레를 들고 돌아오자 수정 여사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거 말고. 그녀가 테이블 위에 물티슈 케이스를 가리켰습니다. 저걸로 해. 한 장 한 장 닦아. 내 눈앞에서 깨끗하게. 저는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박 팀장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거절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뻔했죠. 저는 무릎을 꿇듯 쪼그려 앉았습니다. 물티슈를 한 장 뽑아 얼음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기가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수정 여사는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5개의 얼음 조각을 한 장씩 물티슈로 닦아냈습니다. 세 번째 날,
수정 여사가 라운지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불렀습니다. 야, 서 매니저. 이리 와서 인사해. 저는 다가가서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수정 여사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너 나 볼 때 눈빛이 왜 그래? 기분 나쁘게. 무슨 소린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 눈빛이 어땠다는 건지. 다시 해. 90도로 꺾어. 웃으면서. 소리 더 크게. 라운지에 있던 다른 고객분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저는 다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목소리가 작아. 다시.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표정이 굳었어. 웃어야지. 다시. 4번, 5번. 저는 같은 인사를 반복했습니다. 수정 여사가 만족했다는 표시로 손을 휘저을 때까지요. 그 사이 박 팀장은 수정 여사 옆에 서서 연신 굽신거렸습니다. 아이고 여사님 죄송합니다. 이 친구가 좀 둔해서요. 제가 교육 다시 시키겠습니다. 화 푸세요. 그러더니 제 등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야 뭐해? 똑바로 안 해? 등짝이 얼얼했습니다. 하지만 더 얼얼한 건 자존심이었습니다. 일주일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수정 여사는 매일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커피가 너무 뜨겁다, 너무 차갑다, 냅킨이 구겨졌다, 꽃에서 냄새가 난다, 의자가 불편하다, 창문으로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트집 잡을 거리는 끝이 없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다른 고객분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수정 여사에게 시달리는 저를 보면서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눈을 피하거나 불편한 듯 자리를 옮기거나 어떤 분은 대놓고 한숨을 쉬며 요즘 젊은 애들은 왜 저래라고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요. 그리고 저는 매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정 여사가 저를 괴롭히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틈으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미나였습니다. 막내 직원 미나가 복도에서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미나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 얼굴에 떠올랐던 표정을.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의 표정. 죄책감 같은 것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미나가 나서지 않는다고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 아이도 겨우 입사 1년 차. 사장 부인 앞에서 뭘 어쩌겠어요. 저라도 신입 시절이었다면 똑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더 외로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직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루에도 12번은 이걸 쓰고 싶었습니다. 유니폼을 벗어던지고 저 여자의 면전에 대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사람을 이렇게 대하느냐고. 돈이 많으면 남편이 높으면 다해요? 라고요. 하지만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포기하면 해운의 품격이라는 건 그냥 빈말이 되는 겁니다. 원칙을 지키려던 모든 노력이 저런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때까지 깨물며 다음 날을 준비했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습니다. 라운지는 만석이었습니다. 오후 3시 가장 붐비는 시간대. 창가 자리부터 안쪽 소파석까지 빈자리 없이 고객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홀을 오가며 서빙과 안내를 동시에 처리하고 있었죠. 그때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정 여사였습니다. 오늘은 친구 2명을 더 데리고 왔더군요. 그들은 창가 쪽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정 여사가 친구들에게 뭔가를 속삭이더니 킥킥거렸습니다. 잠깐,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직원 교육하는 거. 그녀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야, 서매니저. 이리 와. 라운지 전체에 울릴 만큼 큰 소리였습니다. 주변 고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커피 쟁반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고객님? 수정 여사가 테이블 위에 커피잔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왜 이래? 커피가 미지근하잖아. 김도 안 나고. 분명 5분 전에 서빙한 커피였습니다. 규정 온도에 맞춰 추출한 거였죠. 미지근할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다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쟁반을 들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발목에 뭔가가 걸렸습니다. 수정 여사가 테이블 밑으로 발을 뻗어 제 다리를 건 거였습니다. 저는 미처 반응하지 못하고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쟁반이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와장창 찻잔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커피가 대리석 위로 튀었습니다. 저는 무릎과 손바닥을 바닥에 짚은 채 엎어져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깨진 잔 조각에 베인 것 같았습니다. 라운지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 수정 여사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백. 야, 이거 튀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녀가 테이블 위에 클러치백을 번쩍 들어 보였습니다. 큐빅이 촘촘히 박힌 묵직해 보이는 명품백이었습니다. 너 돈 있어?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을 털고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손바닥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고객님, 확인해 보니 베개는 튀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수정 여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뭐, 안 튀었으면 끝이야? 내가 얼마나 놀랐는데. 너 그 태도가 뭐야? 그녀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무릎 꿇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무릎 꿇고 빌어. 그러면 내가 봐줄게. 주변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고객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객님,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왔습니다. 제 실수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무릎을 꿇을 일은 아닙니다. 수정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저는 고객님의 노예가 아닙니다. 직원입니다. 순간 라운지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정 여사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뭐, 노예, 이게 진짜. 그녀가 테이블 위에 클러치백을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피할 틈이 없었습니다. 수정 여사가 백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향해 힘껏 휘둘렀습니다. 퍼! 둔탁한 소리가 라운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고개가 옆으로 꺾이고 시야가 하얗게 번쩍였다가 깜깜해졌습니다. 뺨에서 뜨거운 것이 터져나오는 느낌이었어요. 큐빅 장식이 살을 찢고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손으로 뺨을 감싸쥐었죠. 손바닥에 끈적한 액체가 묻어났습니다. 피었어요. 라운지가 완전한 정적에 빠지고 누군가 숨을 헉 들이키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라운지 입구 쪽에 누군가 서 있었죠. 회색 점퍼, 낡은 운동화, 손에 쇼핑백 하나, 한영의 회장님이었습니다. 회장님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이 크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 발짝 이쪽으로 다가오시려는 게 보였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오실 것 같았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시면 안 됩니다. 제발. 피가 흐르는 뺨을 감싼 채 저는 있는 힘을 다해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회장님이 멈추셨습니다. 치맛자락을 움켜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계셨습니다. 얼굴 전체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피 흐르는 얼굴로 버텼습니다. 수정 여사가 뭔가를 더 소리치고 있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물속에 잠긴 것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확실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 지하 주차장 구석, 직원 휴게 공간. 저는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얼음컵을 부어오른 뺨에 대고 있었죠.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 때마다 상처가 욱신거렸습니다. 라운지에서 내려온 지 30분쯤 됐을까요? 응급처치는 거절했습니다. 병원도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휴게 공간은 주차장 가장 구석에 있었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고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렸습니다. 매연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지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 공간이 지금은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 또각.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영의 회장님이었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음컵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회장님, 흐트러진 모습을 감추고 싶었습니다. 피 묻은 유니폼, 부어오른 뺨, 찢어진 입술. 이런 꼴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이미 제 얼굴을 보고 계셨습니다. 숨을 헉 들이키시는 게 들렸습니다. 회장님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당장이라도 제게 다가와 무언가를 하시려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허공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보안 요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회장님이 움찔하셨습니다. 뻗었던 손을 황급히 거두시더니 주먹을 꽉 쥐셨습니다. 그리고 두세 걸음 뒤로 물러서셨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을 사이에 두듯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처가 깊어? 회장님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느라 잠긴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 불찰로 소란을. 사과하지 마. 회장님이 단호하게 말을 끊으셨습니다. 고개 숙이지도 마. 자네는 틀리지 않았어.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목구멍 안쪽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장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있나? 지금 내가 나서면 자네 몸은 편해지겠지. 저들을 당장 내쫓을 수도 있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눈빛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자네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것,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겠다던 그 다짐. 그건 끝이야. 사람들은 자네를 낙하산이라고 손가락질하겠지. 회장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 모욕 괜찮겠어? 저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꾹 참았습니다. 견디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제 힘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회장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점퍼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캔커피였습니다. 따뜻한 캔커피 하나. 회장님은 그것을 제 옆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으셨습니다. 캔을 내려놓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면 무언가 무너질 것 같다는 듯 급하게 몸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왔던 길을 따라 빠르게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주차장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캔커피를 집어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자판기에서 막 뽑은 것처럼 손바닥에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해온 그룹의 회장님이 말단 직원에게 캔커피를 건네실 이유가 뭘까요? 아무도 보지 않는 주차장 구석까지 찾아오셔서 상처를 확인하시고 눈물을 참으며 돌아가실 이유가요. 저는 캔을 양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저에겐 이 작은 온기가 거대한 그룹 총수의 격렬하기보다는 무언가 다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캔커피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사장실로 호출됐습니다. 비서가 안내한 사장실은 라운지보다 더 화려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도시 전경이 펼쳐져 있었고 벽에는 값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카펫은 발이 푹푹 빠질 정도로 두꺼웠죠. 최영훈 사장은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를 꼬고 가죽 의자에 깊숙이 기대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벌레를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부어있는 얼굴로 그 앞에 섰습니다. 뺨의 상처는 밴드로 겨우 가린 상태였습니다. 서지우 매니저. 최 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차갑고 거만한 목소리였습니다. 자네 감히 누구한테 훈계질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최 사장이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내 집사람이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 정신적 충격으로.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신적 충격이라니. 사람을 때려놓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요. 사장님,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건 저입니다. CCTV를 확인해 보시면. 쾅! 최 사장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서류와 펜이 튀어 올랐습니다. 말대꾸야.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은 거 아니야? 고객한테 무슨 태도야? 무릎 꿇으라는데 안 꿇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최 사장이 책상을 돌아 제 앞으로 왔습니다. 그의 구두가 카펫을 밟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자, 내가 기회를 줄게. 그가 손가락으로 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 내 집사람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해.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고.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안 그러면? 최 사장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안 그러면 너뿐만 아니라 네 밑에 있는 팀원들까지 싹 다 지방 물류 창고로 유배 보낼 거야. 충청도 산골짜기에 있는데 알지? 거기서 평생 박스나 나르게 해줄게. 그가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네가 다 망치는 거야. 알았어? 네 고집 때문에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보는 거라고. 저는 떨렸습니다. 팀원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미나 그리고 다른 후배들.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들. 아직 사회가 뭔지도 모르는 어린 친구들. 그 아이들이 산골짜기 물류창고로 쫓겨가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릎을 꿇을까? 순간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냥 사진 한 장 찍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 팀원들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고작 사진 한 장에 무릎 한 번 꿇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최 사장이 제 망설임을 읽었는지 비웃듯 말했습니다.
현명한 선택하자. 자존심 밥 먹여주냐? 살아남는 게 먼저야. 그 말이 오히려 저를 깨웠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릎을 꿇으면 저는 평생 무릎 꿇고 살아야 합니다. 저런 사람들 앞에서 영원히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차라리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이었습니다. 사장님,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왔습니다. 제 존엄까지 팔 수는 없습니다. 팀원들은 제 방식대로 지키겠습니다. 최 사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 사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입꼬리가 실룩거리더니 이윽고 차가운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좋아. 너가 선택한 거다. 그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마. 다음 날 아침 직원 게시판에 인사 발령 공고가 붙었습니다. 저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제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서지호. VIP 라운지 총괄 매니저에서 지하 4층 주차관리팀으로 전보 발령. 사유 고객 응대 미숙. 고객 응대 미숙. 7년 동안 라운지를 지켜온 제가 고객 응대 미숙이라니. 수십 번의 고객 칭찬 편지를 받았고 분기마다 우수 사원으로 뽑혔던 제가요. 주변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아니야? 사장님 사모님한테. 야, 조용히 해. 들리겠다. 근데 진짜 대단하다. 사장 부인한테 대들다니. 무슨 배짱이야? 배짱이 아니라 무모한 거지. 결국 적골 됐잖아. 저는 뒤통수가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몸을 돌려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지하 4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매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칙칙했고 환기구에서 나오는 바람은 기름 냄새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관리실에서 유니폼을 받았습니다. 때 묻은 형광 조끼와 낡은 모자, 그리고 경광봉. 조끼에서는 이전 사용자의 땀 냄새가 났습니다. 모자는 챙이 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탈의실에서 정장을 벗었습니다. 유니폼 자켓, 실크 블라우스, 구두. 하나하나 옷걸이에 걸며 제가 쌓아온 것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옷들을 다시 입을 날이 올까요?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형광 조끼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VIP 라운지의 총괄 매니저였던 사람이 오늘은 지하 주차장 안내 요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 출근은 그날 바로였습니다. 지하 4층 차량 출입구. 저는 경광봉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차들이 지나갈 때마다 손을 흔들어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매연이 끊임없이 밀려왔습니다. 마스크를 써도 소용없었습니다. 목이 칼칼해지고 기침이 터져나왔습니다. 콜록콜록. 한번 시작하면 멈추질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쉴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기둥 뒤 구석에 쪼그려 앉아 편의점 삼각김밥을 먹었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의 헤드라이트가 제 얼굴을 스쳐갔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보더라도 그냥 주차 요원일 뿐이었으니까요. 라운지에서 근무할 때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고객분들이 서 매니저님이라고 불러주셨고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에어컨이 나오는 시원한 공간에서 깨끗한 유니폼을 입고 편하게 일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형광 조끼를 입은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번호판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장님 차였습니다.
차가 제 앞에서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창문이 스르륵 내려갔습니다. 배수정 여사가 선글라스 너머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 그녀의 입술이 비틀어졌습니다. 이게 누구야? 서 매니저님 아니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광봉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수정 여사가 킥킥 웃었습니다. 공기가 딱 맞네. 너한테 라운지보다 여기가 훨씬 어울려. 그녀가 창문에 팔꿈치를 걸치며 말했습니다. 진작 여기로 왔어야지. 괜히 높은 데서 까불다가 이 꼴 난 거 아니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평생 여기서 썩어. 알았어? 수정 여사가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배기가스가 뿜어져 나와 제 얼굴에 그대로 부딪혔습니다. 콜록, 콜록. 저는 기침을 하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 경사로를 올라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굴욕이었습니다. 바닥을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7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울면 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가 원하는 게 바로 제가 무너지는 모습일 테니까요. 그 만족감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것, 도끼였습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진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처절한 도끼. 저는 경광봉을 꽉 쥐었습니다. 두고 보세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바닥에 있지만 반드시 제 발로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그때 오늘 이 순간을 기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생활이 일주일째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곳의 리듬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 출근, 저녁 7시 퇴근. 그 사이 11시간 동안 경광봉을 흔들고 차량을 안내하고 매연을 마시는 것. 점심시간이 되면 저는 늘 같은 장소로 갔습니다. 주차장 가장 구석, 굵은 콘크리트 기둥 뒤. 거기엔 버려진 플라스틱 의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지만 앉을 수는 있었죠. 저는 그 의자에 쪼그려 앉아 편의점 김밥을 먹곤 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식어 빠진 김밥 한 줄을 뜯어 입에 넣는데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사장님 차였습니다. 차가 제가 숨어 있는 기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주차됐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운전석과 조수석 문이 열렸습니다. 2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사장님의 수행 기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라이터 불이 켜지고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아, 죽겠다. 오늘 왔다 갔다 몇 번이야. 한 명이 기지개를 켜며 투덜거렸습니다. 야, 이번 창립기념일 행사 때 쓸 선물, 트렁크에 다 실었냐? 다른 한 명이 물었습니다. 저는 김밥을 씹다가 멈췄습니다. 선물? 뭔가 비밀스러운 대화가 오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켜고 녹음 앱을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미끄러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만약 들키면? 저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기라도 하면? 숨을 참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기사가 대답했습니다. 아유, 말도 마. 사과 상자에 현금 채우느라 허리 빠지는 줄 알았어. 상자마다 5천씩 들었는데 그게 몇 상자야?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사과 상자에 현금 5천씩. 그들은 제가 기둥 뒤에 있는 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사장님, 이번에 창립기념일 행사에서 공식 석상에 서고 나시면 우리도 한자리 하겠지? 그럼 지금까지 고생한 보람이 있어야지. 이번에 로비한 임원들 명단이랑 장부도 조수석 글로브 박스에 있으니까 잘 지켜.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로비한 임원들 명단, 장부, 사과 상자에 담긴 현금. 이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문제였습니다. 단순한 갑질이 아니었습니다. 비자금, 뇌물,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가슴 쪽으로 가져갔습니다. 소리가 잘 들어가도록.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꽉 쥐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기사들은 계속 떠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거 터지면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터지긴 뭐가 터져. 회장님이 요즘 회사 일에 손 놓으셨잖아. 누가 알겠어? 저는 그 모든 것을 녹음했습니다. 그들이 담배를 끄고 다시 차에 탈 때까지, 엔진 소리가 멀어져 갈 때까지, 저는 기둥 뒤에 숨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버텼습니다. 차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후 하고 터져나온 숨이 거의 신음 같았습니다. 그제야 온몸에 식은땀이 흥건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보니 녹음 시간이 4분 32초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장 버튼을 눌러 녹음 파일을 저장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희열이었죠.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삼켜야 했던 모든 굴욕, 모든 분노가 한순간에 힘으로 바뀌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매연 속에서 김밥을 먹고 있던 이 초라한 주차 요원이 방금 그들의 목줄을 쥘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다는 것을.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날 이후로 2주가 흘렀습니다. 저는 낮에는 주차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녹음 파일을 수십 번씩 다시 들었어요. 수행기사들의 대화는 분명히 비자금과 로비 명단에 대한 내용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직접적인 물증이 없었거든요. 사과 상자에 현금을 채웠다는 말, 글로브 박스에 장부가 있다는 말. 전부 기사들끼리 나눈 대화일 뿐이었습니다. 법정에 가면 그냥 허풍이었다고 발뺌하면 그만이에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맞은 그 장면이 필요했어요. CCTV 영상이요. 하지만 그건 이미 물 건너간 일이었습니다. 사건 직후 박 팀장이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라운지 CCTV는 일주일 단위로 덮어쓰기가 되니까 지금쯤이면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목격자 진술을 받을 수 있을까? 그날 라운지에 있던 고객 중 증언해 줄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사장 부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초조했습니다. 창립기념일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저는 여전히 결정적인 카드를 손에 쥐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창립기념일 하루 전 점심시간. 저는 여느 때처럼 주차장 기둥 뒤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김밥 포장을 뜯긴 했는데 입맛이 없어서 한두 점 먹다 말았죠. 내일이면 어떻게든 판이 벌어질 텐데 이대로 가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뚜벅, 뚜벅. 일부러 소리를 내며 걷는 발걸음이었죠. 박 팀장이었습니다. 양복 차림에 번쩍이는 구두를 신고
주차장 바닥에 기름때가 묻을까봐 인상을 찌푸리면서도 굳이 여기까지 내려온 거였어요. 목적은 뻔했습니다. 저를 조롱하러 온 거죠. 박 팀장은 제가 앉아있는 의자 앞에 서더니 대뜸 발을 들어 의자 다리를 툭 찼습니다. 야, 서지우. 의자가 흔들리는 바람에 저는 간신히 중심을 잡아야 했어요. 꼴이 그게 뭐냐? 노숙자가 따로 없네. 머리는 언제 감았어? 냄새난다, 냄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바닥만 봤어요. 박 팀장은 제 무반응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한 발짝 더 다가와서 손가락으로 제 이마를 툭 밀었습니다. 야, 사람이 말하면 대답을 해야지. 귀 먹었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더니 화면을 보고 키득거렸어요. 아, 맞다. 이거 봤어? 내일 라운지 예약 명단. 배수정 여사님, VIP 리셉션 참석. 귀빈 접대 담당은 신입 김세희. 그가 제 앞에 핸드폰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너 대신 신입이 여사님 모시게 됐어. 부럽지? 라운지에서 잘리더니 이제 이름도 못 올리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박 팀장이 핸드폰을 집어넣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잘 들어. 내일 창립 기념일 행사야. VIP 차들 엄청 들어온다고. 사장님 차, 이모님들 차, 전부 억 단위 외제차야. 만약에 차 한 대라도 긁히면 너 월급으로 평생 갚아도 못 갚아. 알았어? 똑바로 해. 네. 간신히 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박 팀장이 만족스러운 듯 낄낄거리더군요. 그래, 그렇게 고분고분해야지. 진작 그랬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아, 참. 내일 라운지에서 VIP 리셉션 있거든. 나 거기서 사장님 모시고 건배할 거야. 너는 여기서 매연이나 마시고 있어. 웃음소리를 남기며 그는 돌아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먹이 떨리고 있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자국이 남을 정도로 쥐고 있었더군요. 하지만 화를 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내일을 생각해야 했어요. 녹음 파일만으로 부족하다면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죠. 그때 기둥 반대편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누군가 기둥 뒤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작은 체구의 단발머리, 눈가가 빨갛게 부어있는 얼굴. 미나였습니다. 선배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울먹이고 있었죠.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나야? 왜 여기까지 내려온 거야? 미나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누가 볼까봐 불안해하는 눈빛으로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내밀었습니다. 작은 USB 메모리였죠. 선배님, 이거요. 이게 뭔데?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 팀장이 CCTV 기록 삭제하라고 했어요. 그날 라운지 영상 전부요. 선배님 맞으신 날 거요. 저는 숨을 멈췄어요. 삭제됐다고 생각했던 그 영상이라니. 근데 삭제 버튼 누르기 전에 몰래 백업해뒀어요. 수정 사모님이 선배님 때리는 거 아주 선명하게 다 찍혔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생각지도 못한 행운이었어요. 미나야, 저 이거 걸리면 잘려요. 박 팀장한테 무슨 일 당할지도 모르고요. 미나가 흐느꼈습니다. 근데 못 참겠어요. 선배님 당하는 거 더는 못 보겠어요. 저 그때 봤거든요. 선배님이 물티슈로 바닥 닦고 계실 때 저 그냥 고개 돌렸어요. 무서워서. 미나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게 너무 후회돼요.
그때 왜 아무것도 못했을까? 왜 그냥 봤을까? 저도 같이 무릎 꿇었어야 했는데, 저는 미나를 안아주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저보다 더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 어린 후배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잘릴 각오를 하면서까지 이 USB를 들고 여기까지 내려온 거였습니다. 고마워, 미나야. 정말 고마워. 너 안 다치게 할게. 약속해. 미나가 제 품에서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선배님, 꼭 이기세요. 저 같은 애들 많아요. 무서워서 말 못하는 애들. 선배님이 이겨야 저희도 숨 쉴 수 있어요. 알았어. 꼭 이길게. 미나는 눈물을 닦으며 황급히 돌아갔습니다. 들킬까봐 뛰다시피 했죠. 작은 뒷모습이 기둥 뒤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에 쥔 USB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작은 플라스틱 조각 안에 저를 짓밟았던 그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클러치백이 제 얼굴을 향해 날아오던 그 장면. 생각만 해도 뺨이 욱신거렸지만 이제 그건 제 무기가 됐습니다. 녹음 파일과 CCTV 영상. 두 개의 증거가 드디어 갖춰진 거예요. 사장의 비자금 대화와 사모님의 폭행 장면. 이 두 가지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주차장을 빠져나와 화장실로 갔어요. 칸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스크롤해서 한영애 회장님 번호를 찾았죠. 이 번호로 연락한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회장님도 마찬가지셨고요. 서로 연락을 자제하는 것이 우리의 규칙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그 규칙을 깰 때가 됐습니다. 문자창을 열고 입력했어요. 준비됐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잘 버텼어. 이제 내가 나설게. 짧은 문장이었지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몇 글자 안에 담긴 무게를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 졸이셨을지, 얼마나 나서고 싶으셨을지, 그걸 참으며 저를 지켜보셨던 분이니까요.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미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울먹이면서도 용기 내서 USB를 건넸던 그 얼굴. 선배님이 이겨야 저희도 숨 쉴 수 있다던 그 말. 그래요. 이건 저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소리 없이 참아온 사람들, 무서워서 말 못했던 사람들을 위한 싸움이기도 했어요.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창립 30주년 기념일 당일 새벽 5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밤새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집을 나섰죠.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어요. 백화점에 도착했을 때 건물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직원 출입구로 들어가 지하 탈의실로 향했어요. 이 시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켜지고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닿았죠. 저는 제 사물함 앞에 섰습니다. 자물쇠를 열고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두 벌의 옷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전에 입던 라운지 유니폼. 깔끔하게 다려진 자켓과 블라우스, 단정한 스카프까지. 7년 동안 저와 함께했던 옷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때 묻은 형광 조끼가 걸려 있었습니다. 기름때가 배어 있고 땀 냄새가 밴 조끼. 지난 몇 주간 지하 주차장에서 입었던 것이에요. 저는 한참 동안 두 벌의 옷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오늘 어떤 모습으로 무대에 설까? 라운지 유니폼을 입으면 깔끔해 보이겠죠. 예전에 저 VIP 라운지 총괄 매니저로서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적어도 겉보기에는 당당해 보일 겁니다. 하지만 그게 진실일까요?
저는 형광조끼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의 저였어요. 사장 부인에게 뺨을 맞고 지하 주차장으로 쫓겨나고 매연 속에서 김밥을 먹던 사람. 초라하고 비참하고 바닥까지 떨어진 사람. 하지만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끼를 입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형광조끼를 입은 제 모습이 비쳤죠. 화장기 없는 얼굴, 질끈 묶은 머리.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뺨에 붙어 있던 밴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클러치백에 맞았던 자리.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를 가리고 있던 밴드였죠. 저는 손을 들어 밴드 끝을 잡았습니다. 잠시 망설였어요. 이걸 떼면 흉터가 그대로 드러날 텐데.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 불쌍하다고 할까? 아니면 흉하다고 할까? 하지만 곧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 제가 이걸 숨겨야 하죠? 이건 제 잘못으로 생긴 상처가 아니에요. 부당한 폭력의 증거예요.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보여줘야 했어요. 이게 지금 이 백화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저는 밴드를 떼어냈습니다. 거울 속에서 붉은 흉터가 드러났어요. 아직 붉은기가 가시지 않은 선명한 상처 자국이었죠. 손가락으로 흉터를 만져봤습니다. 살짝 울퉁불퉁한 감촉이 느껴졌어요.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아픈 건 지나갔으니까요. 상처를 가리지 않겠습니다. 이 초라한 복장도 벗지 않겠어요. 이것이 지금 해온 백화점의 현실이니까.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썩어가는 민낯. 저는 그걸 있는 그대로 보여줄 거예요. 포장하지 않고 감추지 않고. 거울 속에 제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년 전 이 백화점에 처음 입사했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25살이었죠. 대학을 갓 졸업하고 설렘과 긴장을 안고 이 건물에 들어섰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다짐했었어요.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고 제 실력으로 인정받겠다고. 회장님의 딸이라는 사실은 절대 밝히지 않겠다고. 그래서 맨바닥부터 시작했습니다. 신입 시절 선배들한테 혼나면서 서빙을 배웠어요. 커피 온도 맞추는 법, 고객 응대하는 법, 클레임 처리하는 법. 하나하나 몸으로 익혔죠. 밤늦게까지 남아서 연습하고 주말에도 출근해서 공부했어요. 그렇게 1년, 2년, 3년이 흘렀습니다. 대리가 됐고 과장이 됐고 마침내 총괄 매니저가 됐어요. 누구도 제 뒤에 누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직원, 고객들에게 칭찬받는 직원. 그게 저였죠. 그게 제 자존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어디에 서 있는 걸까요? 형광조끼를 입고 흉터를 드러낸 채 텅 빈 탈의실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7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 바닥 중에 바닥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어젯밤까지도 두려웠어요. 이불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수백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면, 오히려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면, 회장님께 누를 끼치게 되면,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게 드러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지금껏 숨겨왔던 것. 회장님과 저의 관계가 밝혀지면 사람들은 분명 말하겠죠. 역시 낙하산이었다고. 7년간의 노력은 다 거짓이었다고. 혼자 힘으로 일어선 게 아니었다고. 그 손가락질이 두려웠어요. 제가 그토록 피하려 했던 것. 제 발로 서겠다던 다짐을 배신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새벽 어둠 속에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뭘까? 남들 시선일까? 아니면 진실일까? 제 자존심일까? 아니면 정의일까? 그리고 깨달았어요. 저 혼자 깨끗한 척하는 게 무슨 소용일까요? 제 손에 진실이 있는데
그걸 숨기고 침묵하는 게 과연 올바른 건지. 미나처럼 무서워서 말 못하는 사람들, 저처럼 짓밟혀도 참아야 했던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말해야 했습니다. 낙하산이라고 손가락질하면 받아들이겠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 사실을 숨기고 일한 건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겪은 일이 사라지진 않아요. 뺨을 맞은 건 사실이고 부당하게 좌천당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이 백화점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죠. 저는 그 사실을 말할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렇게 마음을 정하니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져 봤으니까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두려울 것도 없었어요. 떨어질 곳이 없으니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죠. 회장님이 보내신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잘 버텼어. 이제 내가 나설게. 그래요. 저는 잘 버텼어요. 무릎 꿇으라는 말에도 꿇지 않았고 포기하라는 압박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졌지만 바닥에서 다시 일어섰어요.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저는 사물함에서 USB와 핸드폰을 꺼냈어요. 녹음 파일이 저장된 핸드폰, 그리고 미나가 건네준 CCTV 영상이 담긴 USB. 제가 가진 전부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사물함 문을 닫았어요. 거울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형광조끼를 입고 흉터를 드러낸 여자가 서 있었어요. 초라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거울 속의 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모든 게 끝납니다. 탈의실 문을 열고 나섰어요. 복도 끝에서 희미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죠. 곧 이 건물에 사람들이 들어차고 창립기념일 행사가 시작될 거예요.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무대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오전 11시. 백화점 1층 로비 중앙홀은 화려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거대한 현수막이 천장에서 내려와 있었고 금빛 조명이 사방을 비추고 있었어요. 붉은 카펫이 입구에서 단상까지 깔려 있었고 양옆으로는 샴페인 글라스를 든 웨이터들이 도열해 있었죠. 해온 백화점 창립 30주년 기념식. 저는 홀 맨 뒤쪽 기둥 그늘에 숨어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VIP석에는 고급 정장을 입은 임원들과 거래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그리고 맨 앞줄 중앙. 배수정 여사가 앉아 있었어요. 오늘은 연보라색 드레스에 진주 목걸이를 걸치고 마치 자기가 오늘의 주인공인 양 우아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옆 사람에게 손을 흔들고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하고 저를 때렸던 그 손으로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사회자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해온 임직원 여러분, 해온 백화점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자, 이제 해온 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최영훈 사장님의 비전 선포가 있겠습니다. 조명이 단상 위로 집중됐어요. 최영훈 사장이 번쩍이는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의기양양하게 단상에 올랐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VIP석에서 수정 여사가 열렬히 박수를 치며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최 사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해온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귀한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지난 30년은 잊으십시오. 저 최영훈이 이끄는 해오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철컥. 홀 뒤쪽에서 묵직한 소리가 났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의 고개가 일제히 뒤로 돌아갔어요. 저도 고개를 돌렸죠.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한영의 회장님이 서 계셨어요. 하지만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회색 점퍼도 낡은 운동화도 아니었어요. 정갈하게 다린 검은색 정장에 단정하게 올린 머리, 목에는 작은 진주 브로치 하나만 달려 있었죠. 평소의 소탈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거기 서 있는 건 해온 그룹을 30년간 이끌어온 총수 한영의 회장이었어요. 회장님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뚜벅, 뚜벅, 뚜벅. 붉은 카페 뒤로 발소리가 울렸어요. 조용하지만 단호한 발걸음이었죠. 사람들 사이로 길이 열렸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최 사장 옆에 있던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뭐야 저건? 막아.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달려왔습니다. 사장 측 사설 경호원들이었죠. 그들이 회장님 앞을 가로막으려 했어요. 바로 그 순간 비켜! 우렁찬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백화점 보안실장이었어요. 덩치 큰 그가 경호원들 사이를 뚫고 뛰어나왔죠. 회장님이시다. 당장 길터. 보안실장이 경호원 2명을 밀쳐냈어요. 경호원들이 주춤하는 사이 백화점 보안 요원들이 양옆에서 벽을 만들었습니다. 경호원들은 더 이상 다가오지 못했죠. 회장님은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단상 앞에 도착하셨습니다. 계단을 올라 단상 위로 올라가셨죠. 최 사장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어요. 손에 든 마이크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최 사장이 말을 더듬었어요. 회장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최 사장의 손에서 마이크를 가져가셨어요. 저항할 틈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마치 원래 그분의 것이었던 것처럼요. 홀이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회장님이 마이크를 들고 객석을 둘러보셨어요. 그 눈빛, 서늘하고 무겁고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VIP석의 수정 여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최 사장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회장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아시겠지만 회장 한영애입니다. 제가 이 백화점을 만든 지 30년이 되는 이날 다소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USB를 꽉 쥐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었어요. 회장님이 마이크를 입에 가져가셨습니다. 축배를 들기에 앞서 차분하지만 무게감 있는 목소리가 홀 전체를 눌렀어요. 우리 해운의 부끄러운 민낯을 먼저 고백하려 합니다.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건지 불안한 기운이 홀 전체에 퍼졌죠. 회장님이 손을 들어 단상 뒤쪽을 가리키셨습니다. 그 신호에 맞춰 대형 스크린이 켜졌어요. 화면이 밝아지더니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VIP 라운지, 창가 쪽 테이블,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두 사람, 저와 배수정 여사였습니다. 화면 속에 저는 커피 쟁반을 들고 서 있었어요. 수정 여사가 뭔가를 소리치고 있었죠. 그리고 다음 순간, 퍽!
그 둔탁한 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정 여사의 클러치백이 제 얼굴을 향해 날아왔어요. 제 고개가 옆으로 꺾이고 비틀거리는 모습이 대형 스크린에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객석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세상에, 저게 뭐야? 사장 사모님이 직원을 VIP석에서 수정 여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꺼, 저거 당장 꺼.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어서 음성 파일이 재생됐어요. 야, 이번 창립 기념일 행사 때 쓸 선물 트렁크에 다 실었냐? 사과 상자에 현금 채우느라 허리 빠지는 줄 알았어요. 이번에 로비한 임원들 명단이랑 장부도 조수석 글로브 박스에 있다. 객석이 뒤집어졌습니다. 기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죠. 최 사장이 단상 위에서 소리쳤습니다. 이거 조작이야. 가짜라고. 당장 꺼. 그가 스크린을 향해 달려가려 했어요. 하지만 회장님이 차갑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움직이지 마. 최 사장이 얼어붙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목덜미를 잡힌 것처럼요. 회장님이 천천히 단상 아래를 바라보셨습니다. 제가 숨어있던 기둥 쪽을요. 그리고 손을 뻗으셨어요. 올라오세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서 걸어 나왔어요. 때 묻은 형광 조끼를 입은 채로, 뺨의 흉터를 그대로 드러낸 채로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주차요원 아냐? 왜 저런 사람을 부르는 거지? 수정 여사가 저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거였죠. 뭐야, 쟤를 왜 불러? 저는 붉은 카펫을 밟고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수백 개의 눈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지만 저는 오직 앞만 봤어요. 계단을 올라 단상 위에 섰습니다.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죠. 회장님이 마이크를 드셨습니다. 여러분, 홀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여기 이 직원은 회장님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또렷하게 말씀하셨어요. 제 하나뿐인 딸 서지우입니다. 정적? 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수정 여사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회장님 딸이라고. 그녀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어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지만 떨림을 감추지 못했죠. 최 사장도 굳어버렸습니다. 딸이라고요? 저 주차요원이? 객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딸이었어. 회장님 딸을 때린 거야? 세상에 저러고도 살아남을 줄 알았어?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회장님이 말씀을 이으셨어요. 이 아이는 편안한 임원실을 거부했습니다. 현장의 땀과 직원의 눈물을 모르는 경영자는 자격이 없다며 신분을 숨기고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배우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회장님의 손이 제 얼굴로 향했어요. 뺨의 흉터를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떨리셨어요. 못난 어미가 회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내 딸이 이렇게. 회장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돌려 최 사장 부부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최영훈 사장, 최 사장이 움찔했어요. 자네는 오늘부로 해임일세. 횡령 및 폭행 교사 혐의. 경찰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네. 바로 그때 홀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카펫을 따라
성큼성큼 걸어왔죠. 수정 여사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 아니에요. 저는 몰랐어요. 회장님 딸인 줄 몰랐다고요. 그녀가 울부짖었어요. 알았으면 그러지 않았어요. 회장님이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장 딸이 아니었으면 때려도 됐다는 건가? 수정 여사가 입을 다물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경찰이 다가와 수정 여사의 팔을 잡았습니다. 배수정 씨, 폭행 혐의로 동행 좀 하셔야겠습니다. 이거 나. 그녀가 발버둥 쳤어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사장 부인이야. 경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전직이시죠? 가시죠. 수정 여사가 끌려가면서 저를 노려봤어요. 그 눈에 담긴 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죠. 최 사장도 양팔을 붙잡힌 채 연행됐어요. 그 의기양양하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홀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회장님이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셨어요. 미안하다, 내 딸. 눈물이 흘러내리셨습니다. 엄마가 너무 늦어서 미안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엄마. 7년 동안 이 회사에서 한 번도 부르지 못했던 그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엄마를 껴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어릴 때 저를 안아주시던 그 품이었죠. 엄마도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등을 토닥이시면서 작게 속삭이셨습니다. 잘 버텼다. 우리 딸.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는데 점점 퍼져나갔죠.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홀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끝났습니다. 드디어 모든 게 끝났어요. 일주일 후 라운지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이 대리석 바닥 위에 부드럽게 퍼졌어요. 커피 향이 은은하게 떠돌았고 고객들의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저는 카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다시 매니저 명찰이 달려 있었어요. 예전과 똑같은 자리, 예전과 똑같은 유니폼.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달랐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뺨의 흉터는 거의 아물었어요. 희미한 자국만 남았죠. 시간이 지나면 그것마저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흉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제가 버텨낸 증거니까요. 매니저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돌리니 박 팀장이 라운지 구석에서 열심히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반짝이는 양복 대신 청소복을 입고 있었죠. 박 팀장이 허리를 굽실거리며 다가왔어요. 여기 바닥 제가 혀로 할자도 될 만큼 닦았습니다. 충성? 저는 피식 웃음이 났어요.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수고하세요, 박 팀장님. 제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자 박 팀장이 연신 허리를 숙이며 물러났어요. 예전에 저를 등짝 때리던 그 손으로 이제는 빗자루를 잡고 있었죠. 그때 시선 끝에 뭔가가 스쳤습니다. 라운지 앞복도. 익숙한 뒷모습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회색 점퍼에 낡은 운동화. 손에는 쇼핑백 하나. 엄마였습니다. 평상복 차림으로 자맹을 도는 중이셨죠. 예전처럼. 엄마가 라운지 앞을 지나시다가 잠깐 멈추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셨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장난스럽게 한쪽 눈을 찡긋 감았어요. 윙크였죠. 엄마가 웃으셨어요. 소녀처럼 환하게요. 주름진 눈가가 초승달처럼 휘어졌죠. 그리고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셨어요. 쉿. 저만 알아볼 수 있는 작은 제스처였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 복도를 지나 사라지셨어요. 다른 고객들 사이에 섞여서 평범한 손님처럼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해온 백화점에는 두 부류의 주인이 있어요. 한 명은 회장실에서 거대한 그룹을 지탱하고 저와 같은 직원들은 이곳 현장에서 사람을 향한 진심을 지킵니다. 방식은 달라도 마음은 같아요. 우리가 있는 한 해온의 품격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저는 다시 카운터 앞으로 돌아섰어요. 문이 열리고 새로운 고객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해온 백화점 VIP 라운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의 끝입니다. 저는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요? 라운지는 예전보다 훨씬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직원들 표정이 달라졌거든요. 눈치 보느라 굳어있던 얼굴들이 이제는 웃어요. 박 팀장요? 요즘 청소하시느라 바쁘시더라고요. 가끔 눈이 마주치면 허리가 90도로 꺾이시던데 허리 괜찮으신지 모르겠네요. 아, 그리고 사장 3호. 지금 어디 계신진 모르겠지만 그 클러치백 가격이 얼마였죠? 그거 제 뺨값으론 좀 싸지 않았나요? 제 이야기가 비슷한 경험을 겪으신 분들에게 속 시원한 대리 만족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우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다음 만남을 예약해 두세요. 우리네 사연 극장이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소통해 주세요.